연속 확률 분포. 이번에는 연속 확률 분포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서서 배웠던 내용들 한번 정리하고 연속 확률 분포 이야기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걸 다뤄왔었죠. 자, 이산 확률 분포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는가?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이산이라는 거는 이산 가족 생각하면 된다 했죠. 흩어져 있는 겁니다. 흩어져 있다. 또는 구분이 된다. 다른 말로 셀 수 있는 대상. 카운터블 하다고도 하고, 셀 수 있으니까 개수가 몇 개 있다, 유한한. 네, 확률 변수의 값들이 이렇게 확률 변수에 해당되는 값이 이렇게 유한한 것들로 구분되게 나온다면은 그런 경우를 이산확률 분포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10개의 공이 있는 데에서 빨간색 공이 3개, 파란색 공이 7개 있다. 그때 빨간색 공을 하나 꺼낼 때 내가 10개 있는 공 중에서 한 개를 꺼내는데 그 한 개가 빨간색인, 그럼 빨간색일 확률을 구할 수 있죠. 빨간색일 확률 전체 10개 중에서 하나 뽑는데 그 중에서 빨간색 하나만 뽑으면 되니까 10분의 3이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을 꺼낸 공을 다시 확인하면서 집어넣는다. 3번 반복할 때 내가 관찰할 수 있는 빨간색 공의 개수는 그 3번의 선택 중에서 이렇게 0번, 1번, 2번, 3번 있었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빨간색 공만 나오거나 또는 파란색 공만 나오니까 이 경우에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3번 선택함에 있어서 10분의 3의 확률로 내가 원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산 확률 분포라는 것은 그 확률 변수의 값이 구분되는 녀석들, 항상 이런 표로 나타내 주고요. 그런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 좀 특이한 녀석, 이항 분포가 있었다.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다뤘던 또 확률 변수와 관련된 이야기, 바로 평균, 기대값 EX.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시그마 XI, PI. 또 분산 VX도 구했었죠. 분산 VX 같은 경우에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해서 XI-M의 제곱. 이 부분이 바로 편차의 부분이죠. 편차 제곱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PI, 시그마 PI라는 구조가 있으면은 시그마 PI라는 거는 언제나 평균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평균을 구할 때는 시그마 PI에다가 누군가를 곱해줘야 돼요. 분산이라는 것은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 자, 그래서 이런 계산도 가능하고, 또 우리가 어떤 걸 외워서 문제풀이에 적용하자고 했죠? 이거 뭐죠? 바로 제평, 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마지막으로 표준편차, 시그마 x는 루트 vx였고, 자, 그리고 확률 변수의 값을 x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x에 대한 평균 분산 편차를 다 알 때 새로운 y라는 확률 변수를 하나 정의한다. 그럼 이 y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편차 역시 x의 평균 분산 편차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값이 실수배한 거는 평균의 실수배로 빠져나가고 더한 거는 뒤에 또 더해 주시고요. 분산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더라? 분산이 조금 특이한 녀석 신경 써서 외워줘야 되죠? 네, a제곱 vx, 개수의 제곱만큼 vx 되는 거고, 따라서 시그마 y는 루트 시그마가 아니고 a제곱이죠. a제곱 vx니까 절대값 a, 여백이 없네. 절대값하고 a 그리고 시그마 x, 이렇게 표현되는 내용들까지 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이 y라는 새로운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산뿐만 아니라 연속에서도 동일하게 쓰입니다. 두 확률 변수에서 모두 가능한 겁니다. 자, 이런 이산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제 이야기할 연속 확률 분포 이야기를 한다면은 마찬가지 어떤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따질 건데요. 이 확률 변수가 어떤 녀석이냐면은 바로 이 확률 변수가 연속인 그런 친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걸 우리가 연속인 확률 변수라고 하느냐? 앞서 이산은 흩어짐의 이야기. 이산은 흩어져 있다. 연속은 이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본다면은 이산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수열이 되겠고요. 연속의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함수가 되겠습니다. 수열이 끊어져 있고 흩어져 있는 이유는 수열의 정의역이 바로 자연수 n이었고 함수에서는 실수 x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의 모든 실수의 값들을 다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연속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은 연속 확률 변수 x. 자, 대표적인 거 학생들의 키 이미 지나갔을 거고 학기 초에 학년 초에 뭐 팝스를 한다거나 이렇게 학생들 신체 측정하잖아요. 자, 키가 딱 160인 친구와 161인 친구 이렇게 키가 딱딱 분리됩니까? 아니죠. 누군가는 그 사이에 160.3이라는 친구도 있을 거고 160.7이라는 친구도 있을 거고 78도 있을 거고 160.99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얘는 나는 170이야 161이야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자, 키라는 것은 늘 이렇게 정수 단위로만 끊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측정 단위 때문에 뭐 유효 숫자 뭐 몇몇 자리가 나오긴 하지만 키 계속 이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이어져 있는가 딱딱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날씨 같은 거 날씨 온도 자, 현재 기온이 20도씨에서 갑자기 21도씨로 빵 변합니까? 아니죠. 서서히 올라가는 거죠. 물이 100도씨까지 끓기 위해서는 1000도씨면 녹는다. 100도씨까지 끓기 위해서는 21도에서 갑자기 빵 하고 100도씨가 되는 게 아니라 21도에서 100도가 되는 그 모든 온도를 다 거쳐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연속인 개념이라는 거죠. 또 시간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12시라고 합시다. 12시가 딱 됐어. 근데 눈 감았다 뜨니까 바로 1시가 되어서 오후 수업 시작을 합니까? 12시 1분도 지나고 2분도 지나고 그 사이사이 시간이 째깍 계속 지나가서 무수히 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1시로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산과 달리 쭉 이어져 있는 내용의 것들 이런 걸 확률 변수로 다룰 때 우리는 이걸 연속인 확률 변수이다. 그래서 그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산에서는 표를 통해서 그 확률 분포를 관찰했다면은 연속에서는 표보다는 이산을 수열로 보고 연속을 함수로 보자고 했으니까 함수에서는 표보다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이 그래프의 식이 바로 이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함수가 됩니다. 그걸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줍니다. 좀 헷갈리는 게 이산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야. 확률 질량. 이 연속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고, 요 밀도 뭐 density에서 확률 probability 밀도 density 함수 펑션 PDF 뭐 이렇게도 이야기 많이 할 거고요. 물론 요거를 그냥 달달달달 다 외우고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밀도라는 이야기가 보이면은 너는 밀도라는 말이 보이면은 너는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키워드구나, 이런 걸 파악하시면 됩니다. 너는 연속의 이야기다. 질량은 이산에 대한 이야기다. 자, 이런 확률 밀도 함수 fx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은 이 연속 확률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이야기는 다 끝납니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바로 특별한 연속 확률 분포인 정규 분포라는 녀석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자, 이 확률 밀도 함수 fx는 다음과 같은 성질들을 가집니다. 첫 번째, 반드시 오늘 왜 이럴까? fx 함수의 값은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산에서 확률 pi는 또는 p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았죠. 양의 값이어야 됩니다. 물론 100% 옳은 개념은 아니지만 이 확률 밀도 함수의 함수값을 동일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나타냈어요. 그냥 이거 자체를 확률 값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접근해 주세요. 접근은 가볍게. 그렇다고 해서 fx의 함수값이 무조건 1보다 작은 건 아니니까 그냥 양의 값을 무조건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정적분이 나옵니다.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갑작스럽게 나온 정적분 굉장히 당황스러울 텐데, 자, 이게 뭐냐면은 함수니까 그 함수의 그래프 있을 거 아닙니까? 보자. x, y 평면에서, 자, 이런 친구가 y 꼴 fx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은 정해준 구간이 있어요. 내가 임의로 잡는 게 아니라 그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 알파부터 베타까지 범위에서의 정적분의 값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모든 함수값이 양수니까 이러한 도형의 넓이를 의미하는 게 되는 거죠. 그 넓이가 항상 얼마다? 넓이가 항상 1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자, 첫 번째, 함수의 값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산에서 모든 확률의 총합이 1이 되는 것처럼 정적분의 값이 1이 된다. 이걸 파악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비범위 안에서 연속 확률 변수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어떻게? a부터 b라는 구간 안에서의 정적분을 구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앞서서 함수값이 확률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넓이가 확률을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a부터 b까지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누가 묻는다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짱짱짱짱 AB 구간에서의 이 정적분, 즉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면은 그것이 확률의 값을 가진다. 이게 연속 확률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세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은 반드시 이 앞선 두 가지의 값들을 만족해야 되는 거고요. 두 가지 성질들을 만족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계산해서 우리가 써먹을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PDF라고 쓰기보다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다 적자.
확률 밀도 함수 fx는 다음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면 됩니다. 이게 이 단원, 처음 단원, 연속 확률 분포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자, 관련 문제를 좀 풀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약점 휘어잡기 하는데 읽어만 주시고요. 자, 요네요. 자, 봅시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과 같단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상수 a의 값과 0, 1 사이 구간에서 확률의 값을 구하여라. 2ax 더하기 a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보시냐면은, 함수 fx가 연속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확률 밀도 함수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성질을 만족하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모든 함수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번째, 모든 정적분 구간에서 모든 구간에서의 정적분이 얼마여야 된다? 1이다. 확률의 총합이어야 된다. 현재 구간은 0과 2로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함수의 값은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일단 먼저 두 번째 거 계산합시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는 누구냐? 2ax 더하기 a구 dx. 자, 잊지 않았죠? 요거 적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2ax에 대한 적분하면 얼마? 2ax 적분 1차 적분이잖아. 미분해서 x가 되는 거 생각하자고. 미분해서 x 되는 건 바로 차수 하나 올라간, 어휴, 오늘 왜 이렇게 어지럽냐. 얘가 일하기 싫은가 봅니다. 자, 적분하면은 누구냐? 바로 ax의 제곱이 되죠. 적분 까문 거 아니지? 그리고 상수 적분하면, 상수 미분 아니고 적분하면은 x만 그냥 살짝이 갖다 붙여주면 되고. 자, 요거 계산마저도 진행. 계산도 성실하게 a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0의 제곱. 까먹은 거 아니지? 나 너무 불안하네. 자, 4a 더하기 2a, 즉 6a가 되는데 이 6a의 값이 얼마야 된다고? 1. 따라서 만족하는 a의 값은 얼마? 6분의 1이다. 자, a가 6분의 1일 때 역시 첫 번째 거, 모든 함수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합니다. 해당 정적분 구간에서. 즉 fx 함수는 a에 6분의 1 넣으니까 3분의 1x고 6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프를 그래서 관찰해 보자고. 0부터 2라는 구간 안에서를 볼 건데, 자, 함수 0,6이라는 점을 지나고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1이니까 조금 완만하게 그려볼까 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모든 정적분 구간에서 양의 함수값 오케이. 그리고 이 넓이의 총합이 얼마다? 1이다. 넓이가 1이라는 거. 자, 근데 문제에서는 뭘 물었느냐? 0, 1 범위 사이에서의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네요. 0, 1 범위에서의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0부터 1까지 이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라는 겁니다. 또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마음에 안 드네. 왜 이래. 자, 그래서 정적분 값을 구한다면은 보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적으면서 확률 아니다. 교통정리를 이렇게 합시다. 자, 여기에서 확률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누가 확률 변수 라지 x가 0, 1 사이의 범위에 있으려면은 정적분 구간에서 0, 1에서 fx식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정적분 해주면은 3분의 아니다. 지수가 2로 올라갈 테니까 6분의 1x 해줘야 되겠고, 자, 6분의 1의 적분은 또 6분의 1x네.
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적을 필요까지는 없죠. 따라서 6분의 1과 6분의 1의 합 3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0, 1 구간 안에서의 정적분의 값은 3분의 1.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0, 1 구간에서의 확률 변수의 확률 값이 되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다뤄가는 거예요. 또 뭐 여기 있는 숫자 바꾸기라든지 문제들 푸셔야 되고요. 뭐 개념 넓히 문제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 문제 벌써 끝이야? 이게 다라니까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정의만 따지는 것이 시작과 끝입니다. 시작과 끝. 자, 연습 삼아서 뭐 하나만 더 해본다면은, 숫자 바꾸기 1. 네. 자, 이 녀석 역시 상수 k의 값과 1, 2라는 정적분 구간에서의 확률을 구하라네요. 1, 2 구간에서의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정적분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여야 하니까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은 모든 구간에서 0부터 2라는 모든 정역 범위에서 정적분의 값이 1이어야 된다. 근데 0, 1, 1, 2 각 구간별로 함수가 따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각각에 대한 계산 1부터 2까지는 3kx 빼기 2kdx. 자, 너를 적분하면은 2분의 kx의 제곱 0부터 1까지고, 너를 적분하면은 2분의 3kx 제곱 마이너스 2kx 1, 2가 되겠고, 대입합시다. 2분의 k 빼기 0 하나 해결했고, 너도 2와 1 대입한다면은 2분의 3k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k랑 2 빼기 1. 자, 그럼 여기가 얼마? 3이고 너는 그냥 1이고 2분의 k 더하기 3, 3 곱해졌다. 2분의 9k 그리고 빼기 2k네. 그러면 2분의 10k, 5k에서 2k 뺐다 3k이고요. 그 값이 1이어야 되니까 오케이. 일단 상수 k의 값은 아니 3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다. 자, k가 3분의 1이니까 확률 밀도 함수 fx는 그 정체를 다시 밝히기를 3분의 1x 0, 1 구간에서 그리고 x-3분의 2 어디 1, 2 구간에서. 자, 이때 문제의 최종 요구사항 무엇입니까? 확률 변수 라지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여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정적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1, 2 구간은 네, x-3분의 2라는 부분 적분해줍니다. 동일하게 2분의 1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구간 시작 1, 끝 2 마찬가지 대입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랑 2 빼기 1 고로 4 빼기 1이니까 2분의 3과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6분의 9, 4, 6분의 5가 해당 구간에서의 확률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고요. 뒤에 추가로 올라갈 강좌를 한번 참고하세요. 그 내용은 교과 과정은 아니니까.